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백지화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갑자기 가덕 신공 생각이 나요. 갑자기 오현 장관님 쑥 내려와가지고 자 오늘부로 가덕 신공화 백지화 선언 아니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책 사업을 1개 장관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건지 결정해도 되는 건지. 원희룡 장관 얼마나 당을 했으면 다음 정권 타겠다. 다음 정권은 우리 당 정권을 넘겨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정권은 우리 당 정권을 넘겨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윤 정부는 민심은 총선 위에 바로 돌아간다. 내일도 온다라는 그 다음에 나는 준비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새로운 이슈를 가져가지고 그건 것 같아요. 이슈를 또 없고. 그래서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뭐 검사 몇 명이 부산에 내려온다더라는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검사의 다시 전성시대 여당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지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특히나 지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중장년층이라고 이야기할게요. 5, 6, 70대 이상의 그분들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그 핵심 보수층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변화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수용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수용도 마음의 변화 동료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주거 지역이고 관광 지역이잖아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상인들 특히 광안리 해안에 있는 회타운 특히 대표적인 바다와 관련된 산업인데 거기에서 가서 이제 상인분들이나 상인의 분들을 만나면 오염수에 대해서 침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그쵸. 많아요. 네, 일단은 그분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어떠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염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기 바란다는 여론이 있는 것처럼 저도 잠시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전반적인 마음의 움직임들을 보면 오염수 문제가 진짜 심각하죠. 시민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개별화된 시민들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뭐 여론이 뭐 별로 오염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판단하는데 각각의 시민들의 여론은 오염수라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들이 국정 지지율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부울경 지역은 지난주 47%에서 36%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PK 지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여론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뭐 말했지만 부산 부시장이 뭐 괴담이라는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그 무감각이 제일 큰 문제. 진정성 없는 거 먹어서 아마 이거 보면서 사실은 민심은 또 정치인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지금 여당에서도 아마 지금 PK에 놀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 이러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 아래 갑자기 우연히 되는 건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제 캐치를 못할 뿐이고 캐치를 해야 될 사람이 캐치를 못함으로 해가지고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이제 인과의 법칙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누구의 대통령, 일본의 대통령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같이 옆에 있는 거가 중요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괴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 괴담이 아니면 과학이라면은 과학에 대한 근거 내용들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과학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민주당도 집권을 하고 있을 때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 마음 이렇게 놓쳤구나 하는 공부를 많이 해요. 이런 걸 놓쳤구나. 내가 그때 서울에 안 있고 지역에 있을 걸 내가 참 반성을 많이 하는 지점들이에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이 그 당혹감이라나 상실감이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클 때 여기 있는 그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국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해야 될 사람 노력하지 않으니까 실망감, 허탈감 뭐 들어가겠어요. 그 시민들의 눈은 정치인의 눈보다 거의 제가 볼 때 10배 이상 높아요. 이미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그만큼 11%가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항상 지금 이야기하니까 오염수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시한다고 해서 시시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상인들이 지금은 시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래 참았다가 터뜨리면 이거는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그분들은 이제 그 폭발을 한다는 거. 이게 지금 민심이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참고 있는 임계점에 온 것 같아요. 그거 좀 느끼시죠? 많이 느끼죠.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 맞아요. 방역을 참 잘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방역을 잘한 데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그쵸, 엄청 그러니까요. 컸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참아줬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방역은 잘해서 우리나라가 방역은 뭐 최고의 수준에 올랐지만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맞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그쵸. 보면 정권을 빼앗기는데 큰 요인이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다독이는 정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대통령실도 정쟁화하지 말고요. 진짜 그 상인들을 위하는 마음을 진짜 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거 하나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아직도 좀 분쟁에 계속 남아있죠. 근데 약간 시각을 좀 돌려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백지화 선언을 하셨어요. 이건 뭐 약간 제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메타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을 다음 정권에 넘긴다면서 백지화 시킬 정도. 저는 깜짝 놀란 뭐냐면 갑자기 가덕신공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 무시무시하게 20년 이상을 우리가 수건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냈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아직도 뭐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오영 장관이 쑥 내려와가지고 아니 진짜 제가 꿈을 꿨어요. 그렇게 싸울 거면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오늘부로 가덕신공항 백지화 선언 아니 진짜 꿈을 꿨다니까요. 아니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희룡 장관께서 무슨 의도를 했는지가 참 다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지점이지 않습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잖아요.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던졌는지 정말 백지화를 할 생각이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책사업을 일개 장관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건지 결정해도 되는 건지 그럼 정말 대통령실에 의중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의중 없이 자신이 돌발적으로 한 발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지금 사실 부산이 엄청난 국책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제2센텀부터 해서 갑자기 내려와서 제2센텀 없는 걸로 백지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맡기 때문에 조금 언급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를 열어가지고 관련된 상임위 국토위뿐만 아니고 뭐 행안위 또 운영이 열어가지고 알아봐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다 해대지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진단한 팀들이 놓을 거예요. 진단 팀에서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애따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하지 말자, 하고 싶지 않다, 없는 걸 하겠다라고 해가 되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상임위 열면은 왔다 갔다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두 가지 부분만 좀 더 언급하고 싶은데 원희룡 장관 얼마나 당을 했으면 다음 정권 하겠다. 다음 정권은 우리 당 정권을 넘겨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정권은 우리 당 정권을 넘겨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걸 할 정도로 자기가 굉장히 멘탈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릴 만큼 충격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용산에 이제 어떤 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독단적인 자기 이제 결정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대통령실도 보고 놀랬다. 패싱인 거예요? 패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희룡 장관이 보통 짬밥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몇 선에다가 지금 도지사까지 한 맞습니다. 분인데 그냥 저렇게 지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싱 당하고 나면 그냥 지금 윤 정부는 민심은 총선 위에 바로 돌아간다. 내임도 온다라는 그 다음에 나는 준비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딩이 그런 거고 존재감을 위한 지금 안티는 있어도 안티 존재감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홍준표 지사가 계속 안티로 있다가 언제 저렇게 또 약간 돌아설지 우호적으로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런 거 있었지. 그런 정치적인 게 깔려 있다. 그러다면 그 여건이 엄청난 그 분열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그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고속도로 뭐 양평이라든지 또 오염수, 뭐 핵이수 뭐 나올 때마다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관점을 놓쳐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양평, 경기도 그 국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그 사람들 얼마나 한 20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니다라고 할 때 진단을 하고 다시 처방할 때도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아니 이걸 계속 놓치니까 뭐 어떤 용산에 같은 공모를 했다는 이거 아니고 자기 혼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만 난무하고 진작 중요한 거는 맞아요. 이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진정성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따뜻한 마음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새로운 이슈를 가져가지고 그건 것 같아요. 이슈를 또 없고 그다음 또 잘못된 것도 도망가 버렸어요. 사과도 안 하고 또 잘못한 거 가져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정치를 희화시키고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본인이 말씀하신 한 2년 3년만 소상공 참고 있으면 우리 삶이 나아질 것이다. 도로가 나고 나면 서울 가는 길이 이제 좀 나아져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활이 편해질 것이다. 기대가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과 다르게 여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대통령실의 반응은 더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많이 만들려고 할 것 그렇게 같아요. 하겠죠. 이제는 더 결집을 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뭐 검사 몇 명이 부산에 내려온다더라는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그 지역구는 뭐 거의 확실하잖아. 예. 근데 많이 떠도는데 그게 아마 기정사실화되면서 완전 나치 친위 부대처럼요. 원래 독재자들이 다 친위 부대, 악랄한 친위 부대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검사님들이 검사의 다시 전성시대 여당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여당의 분당이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작용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자기 주변에 가까운 이너서클들만 이렇게 하는. 덜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